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이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만 좀 속속 뽑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마크 매트슨 교수 같은 연구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연구를 보면 우리 몸이 원래 음식이 없을 때도 잘 버티고 오히려 특정 기능이 더 활발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 원리가 뭔지, 또 실제 효과는 어떤지,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몸의 능력을 활용하는 건지 이걸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먹는 시간이랑 단식하는 시간을 번갈아 갖는 패턴인 거죠. 무작정 막 굶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고요. 네, 맞아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일종의 계획된 휴식이에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바로 16-8 방식인데요. 아, 16-8이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 그러면 다음날 낮 12시까지는 물이나 칼로리 없는 차 종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 자체는 명확하네요. 일상에 적용하기도 비교적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쉬는 시간, 그러니까 단식하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네, 마법까진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는 대사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대사 스위치요? 네. 우리 몸은 보통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단식을 좀 오래 해서 한 12시간 이상 지나서 저장된 포도당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요. 몸이 이제 비상플란을 가동하는 거죠. 저장해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해요. 이때 케톤체라는 특별한 연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케토시스 상태고요. 아, 케톤체 들어본 것 같아요. 지방을 태워서 만드는 연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케톤체 중에서도 특히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BHB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뇌한테는 포도당보다 어쩌면 더 효율적인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에도 좋다고요? 네. 단순히 연료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고 성장까지 돕는 그런 신호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에너지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또 똑똑하게 번하는 거죠. 와, 몸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숨겨둔 능력을 발휘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터보 부스트 같은 거죠. 그럼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뭔가요? 자료에 오토파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좀 생소해요. 아, 네. 오토파지. 우리말로는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가 스스로 하는 대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대청소요? 네. 세포 안에 있는 낡거나 손상된 단백질, 소기관 같은 그런 쓰레기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 생존 본능으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확 켜거든요.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오,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이런 깊은 세포 차원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이 간헐적 단식이 그냥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어떤 오래된 지혜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자료 보니까 특히 뇌 기능 향상,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단순히 살 빼는 걸 넘어서 뇌까지 좋아진다니 이거 진짜 솔깃한데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케톤체가 뇌에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또 BDNF라고 들어보셨어요? BDNF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뇌의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별명이 뇌의 비료예요. 뇌 비료요? 네. 뇌세포 성장을 돕고 연결을 강화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단식이 이 BDNF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와, 뇌 비료라니 재밌네요. 그럼 뇌 말고 다른 효과는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여요. 혈압이라든지 안정시 심박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염증이요? 네, 그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 같은 걸 보면 단식할 때 아라키돈산이라는 특정 지방산 수치가 낮아지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몸 안에 불필요한 경보 시스템을 좀 끄는 효과랄까요? 이야, 뇌 건강, 심장 건강, 염증 감소까지 정말 다양한 이점들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도 막상 이걸 시작하려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인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죠. 운동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마라톤 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16시간 단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서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리듬이구나 하고 몸이 익숙해지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늘려가라. 그리고 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단식 중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거. 탈수죠. 아, 물 마시는 거? 네, 단식 중에도 물이나 허브티 같은 칼로리 없는 음료로 수분 섭취는 정말 충분히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실수는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막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아, 보상 심리 같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단식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먹는 시간에 뭘 먹느냐거든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채소 위주로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질 좋은 식사요. 그렇군요. 단식 시간만 잘 지키면 끝? 이게 아니라 먹는 시간의 질도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모두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시던데요.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강력한 도구인 만큼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 그리고 제1형 당뇨병처럼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과거에 섭식장애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그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결국 언제 먹느냐를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회복 시스템, 또 효율화 시스템을 깨우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이다. 뇌 건강부터 염증 관리까지 잠재적인 이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조금이나마 유용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시작을 위한 가이드일 뿐이지 만병통치약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건강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건 주로 신체적인 변화와 이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적인 단식과 식사라는 패턴이 어쩌면 당신과 음식,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그 감각 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어떤 심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